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마지막 두 강밖에 안 남았네요. 비즈니스 디자인을 하라 시간입니다.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라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캔버스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작성된 비즈니스 캔버스를 기반으로 어떤 순서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인블럭 비즈니스 캔버스는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먼저 쓰는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서 당연히 써야 되는 칸은 이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터머 세그먼트예요. 커스터머 세그먼트. 어떤 고객이냐 그 얘기죠. 세그먼트 된 고객. 밸류 프로포지션.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거냐. 이 두 칸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밸류 프로포지션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정의한 문제들. 이 고객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사실 내가 첫 번째 도모할 시장이 비즈니스 캔버스야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내가 도모하는 시장에 대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쓰는 게 스스로 도움이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거를 막 꾸민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묻는 정직하게 쓰는 게 되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누구의 어떤 문제는 내가 처음에 써볼 만한 시장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난 이렇게 싸워볼 거야. 이 솔루션을 싸울 거야. 이 제품을 싸울 거야. 이런 관점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칸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쓰는 칸은 바로 키 액티비티예요. 그럼 너 이제 뭐 할 거야? 그 얘기죠. 너 누구의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해야 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 특허를 내야 돼. 사무실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해야 돼가 액티비티입니다. 근데 액티비티를 쓰다 보면은 특허를 낸다는 액티비티인데 특허 자체는 자원이 돼요. 리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는다는 액티비티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 자원이 돼요. 임대 공간을 그 사무실을 구한다는 액티비티지만은 사무실은 자원입니다. 매월 그 자원을 유지한 대가로 월세를 내죠. 이 자원들을 계속 써 나가다 보면은 바로 밑에 있는 코스트 스트럭처링을 할 수 있어요. 비용 구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비용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키 파트너를 하나 정도는 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내 자원 중에 이 자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 그럼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왼편은 이제 다 적었죠. 다 적었으면은 이제 오른편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오른편은 이 유통 채널과 또 레버뉴 스트림, 이런 어, 매출에 대한 예측을 좀 써주면 됩니다. 보통 채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도 커지죠. 네, 채널이 많으면 매출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채널과 매출을 같이 보통 적어주는데 우리가 이 매출을 레버뉴 스트림이 이제 매출을 예측하는데 원가를 대강 알고 있죠. 이미 왼편을 쓸 때 이 코스트 스트럭처 원가 구조를 썼기 때문에 이 원가와 매출을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또 채널도 같이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채널 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있다. 이 채널에서 매출이 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핵심 파트너에다가 한 줄을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8칸을 다 채웠죠. 8칸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러면 이런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거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써 나가면은 이 9칸을 모두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 9칸을 작성을 하게 되면 한번 사업 계획서를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저기서 했었던 사고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를 이제 하나씩 써가면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이 13단계로 이제 다 써 나가면은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 한 15분 됩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이죠? 1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장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요거를 다 배우고 나서 사실 뭐 내일 하겠지만은 이 기업가 정신을 아마 또 따로 배우실 텐데 이 사업기서를 작성할 때 사실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좀
녹여주는 거, 우리의 어떤 스피릿 이런 것도 모두 녹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팀 쪽에다 반영을 하시면 돼요. 팀. 다시 좀 보면은 이제 그럼 15분 동안 만약 발표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발표를 할 것인가 제가 하나씩 좀 봐드릴게요. 먼저 타이틀 제목을 얘기하고 또 1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60초 오버뷰를 하죠. 그다음 제일 중요한 항목인 시장의 문제 정의를 세 번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 보통 이제 페인킬러 진통제로 표현했잖아요.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솔루션에 들어간 나의 기술들, 시크릿 소스라고 얘기했죠. 제가 신테크라 그러면은 아까 이런 처음에 콜 라우팅 기술, 시간표 생성 기술, 또 전자지도 기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를 써주는 겁니다. 컴페티션, 경쟁자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인 진입 전략. 그 다음에 내가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예측. 그 다음 팀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투자 이후에 어떤 그 일정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자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써나갈지에 대한 계획.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은 한 15분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 15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스타트업 창업팀당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보다 15분 발표하고 15분 질의응답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팀당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7분 발표, 8분 질의응답이 많죠. 그럴 때는 다 뺍니다. 빼서 첫 번째 타이틀, 두 번째 바로 시장의 문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 컴페티션,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다시 점프해서 팀 소개, 다시 점프해서 우리한테 왜 투자해야 되는지 요렇게 얘기하면은 대강 7분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 시간도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팀당 10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단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6단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작이 바로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시장의 문제, 프로블럼에서 시작을 하죠. 프로블럼, 솔루션, 테크놀로지, 컴피티션, 비즈니스 모델, 팀. 바로 여기 6단계를 외우시면 돼요. 이건 외우세요. 사실 이 단계로 어느 정도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이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 되면은 팀 소개는 열어놓은 상태로 끝내도 돼요. 그러면 읽을 수 있잖아요. 저런 팀이구나. 제일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로블럼, 솔루션, 테크놀로지, 컴피티션, 비즈니스 모델, 팀. 이 순서는 여러분들 아예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많이 발표할 때 쓰이는 틀이고요. 팁스 발표할 때도 거의 이 틀로 씁니다. 팁스 발표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번에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이건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피칭이 무엇이냐?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1분 정도. 근데 엘리베이터 누군가를 만났을 때, 투자를 만났을 때 1분 만에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6단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6단계가 아니라 바로 저는 이런 시장의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 내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문제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엘리베이터 피칭의 맨 마지막은 명함을 주는 겁니다. 명함을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상대방이 내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명함을 주면서 끝내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거죠. 오히려 엘리베이터 피칭을 할 때는 기회가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피칭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언제든지 엘리베이터 피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법, 9블럭 작성법, 그리고 시간대별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까지 봤고요. 이제 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바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고 총 8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